예, 2018 남북 정상회담 이제 지금은 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문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 주제 13개 항목의 이제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 합의된 내용들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계속 저희들이 강조했지만 예. 비핵화 부분이 이제 비핵화 진전이 대전제입니다. 이건 예. 제가 봐도요. 근데 이제 또 자세히 보면 사실 좀 저희들이 이제 차분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이제 비핵화를 차질 없이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남북한이 협력해야 되고, 예. 근데 남북한이 협력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를 이제 우선 쌓아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 뭐 체육,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지켜봤지만 사실 국제사회가 양해를 한다면 제재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협 사업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합의들은 분명히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어야만이 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꼭 명심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 어떻든 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적으로 뭐 법제화라 그럴까, 제도화라 그럴까 그런 그 조치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이제 합의된 내용들이 이 제도화나 또 법제화가 이제 미흡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이게 봐야 될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된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든지 또 획기적인 긴장 완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간 군사 당국 간의 논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군사 당국 간에 협의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 같고 어떻든 순서상 비핵화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포함한 평화 구축 노력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협력 이렇게 이제 순서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러 이제 13개 그 항의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 비핵화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국 북미 간의 이제 회담이 남아 있으나마는 이것과 별개로 당장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이 4.27 선언 이것이 우리가 보통 뭐냐면 협상에서 가지고 최대치냐 최소치냐 뭐 이렇게 구분할 때 지금 문제는 최대치라고 보기에는 좀 설득이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수 국민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면서 한 두서너 개 정도의 행동적인 조치 있으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최대치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네. 그러나 이것이 최대치냐 최소치냐라고 만약에 꼭 이번법적으로 바라면은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이 4.27 결과를 두 개 다 했을 때 이것이 합쳐져야 된다. 합쳐졌을 때 예. 이것이 최대치냐 최소치냐 그때 그래서 평가를 저는, 할 수 있다. 예, 예. 저는 일단 평가를 유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남북 관계의 끈이 없는 상태에서 중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 뭡니까? 대화와 교류. 그런데 교류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경제협력이 북한은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핵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남북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무슨 6.15, 8.15 이런 계기에 있어가지고 민간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이 8.15라든지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결국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이산가족 이것은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제사회가 어느 하더라도 오히려 뭐냐면 직접 지지와 협조하는 것이지 이거조차도 못하고 하는 주변 국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모든 기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동시에 남북한의 대화 교류
비핵화 없이도 할 수 있는 대화의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계속 좀 살아온 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1970년대 초에 7.4 공동성명이 있었고, 네, 예. 예, 90년대에도 이제 그런 합의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정말 국민적인 지지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린 걸 보고 아, 한반도에 봄이 왔구나. 예. 진짜 전쟁이 없어지겠구나. 예. 이런 생각, 환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담은 했지만 북한 핵미사일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 말씀.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도 동력을 주는 거거든요. 예. 결국 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돼야 결국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또 이런 제재들이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이제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혹시 남북 간에 이런 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핵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도록 아마 나름 노력을 아마 우리 정부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국민적 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이행이 안 됐거든요. 예. 수백 회의 회담과 합의가 있었지만 안 이루어졌고 또 오늘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그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안 됐다. 물론 북측이 회담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았지만 우리도 사실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 정책들이 바뀌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국민의 지지가 남북 합의의 추동력, 기반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이 합의 전체를 어디를 봐도 그동안 북한이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우리를 향한 도발 이런 도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다리에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아까 뭐 밤에 너무 수고를 끼쳐서 좀 다시는 뭐 그렇게 조크를 했는데 네. 혹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네. 이런 마음들이 이 표시가 돼야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국군 장병들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이 합의의 이행에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남북 정상 환영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 3층에서 환영 만찬, 김해 쌀밥, 평양냉면, 화합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8 남북 정상회담 뉴스특보 잠시 뒤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물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